안녕하세요, 프리입니다. 오늘은 아이패드 디지털 페인팅 앱 어떤 게 좋을까? 라는 주제와 함께 그림 그리려고 아이패드 살만할까? 라는 주제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우선 디지털 페인팅 앱 추천 후에 아이패드는 그림 작업용 기계로서 어떤지 얘기해 보겠습니다. 일단 저도 그림을 그리기 때문에 이것저것 많이 써봤는데 가장 대표적인 세 가지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프로크리에이트입니다. 줄여서 푸크라고 할게요. 아이패드로 그림을 그리시려는 분들은 아마 가장 처음 접하게 되는 앱일 거예요. 워낙 유명하거든요. 유료 앱이고 가격은 12,000원입니다. 월 결제가 아니고 완전 결제로 한번 결제하면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푸크의 장점은 깔끔한 UI랑 편리한 기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UI는 이제 군더더기 없이 정말 깔끔하고 이뻐요. 진짜 다른 어떤 앱이랑도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직관적이면서 깔끔하고 잘 빠졌습니다. 또 기본으로 제공되는 브러쉬들도 다양한데 포토샵에서 사용하고 있던 브러쉬를 추출해서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 녹화 기능도 있어가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어떻게 그렸는지 배속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대신 이제 파일 크기가 좀 커진다는 단점이 있겠죠. 사실 이런 것보다 제가 가장 크게 느꼈던 장점이 키보드 없이도 충분히 편하게 그림을 그릴 수 있다 였습니다. 물론 푸크도 단축키를 지원을 해요, 키보드를 사용했을 때. 그런데 뭔가 폭넓게 지원하는 느낌은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단축키 커스텀도 전혀 안 되고 애초에 사용할 수 있는 단축키의 수가 좀 제한이 되어 있다고 해야 될까요? 키보드로 작업을 할 때 오히려 제약을 받는 느낌이 있었어요. 하지만 푸크의 제스처 기능이 너무 잘 만들어져 있어가지고 그 제스처 기능을 잘 활용하면 키보드 없이도 충분히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아이패드를 약간 휴대용 모바일 스튜디오로 만들어주는 느낌? 깔끔하고 이쁜 UI로 감성도 챙기고 키보드 없이 가볍게 아이패드만 휴대해서 그림을 그리시고 싶은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참고로 푸크의 단점이라면 이미지의 사이즈에 따라서 레이어 개수에 제한이 있다는 게 단점이라면 좀 단점인 것 같아요. 저같이 이제 레이어를 좀 많이 쓰는 사람한테는 좀 크게 작용하겠죠. 두 번째는 클립 스튜디오입니다. 줄여서 클2라고 할게요. 클2는 PC로 작업하시는 분들한테도 너무 익숙한 프로그램이에요. 지금은 아마 포토샵이랑 약간 쌍벽을 이루는 그런 느낌이랄까요? 클2 앱의 장점은 PC를 그대로 가져왔다 라고 할 정도로 완벽하게 약간 PC랑 동기화되어 있는 게 장점이에요. 기존에 PC에서 클2를 쓰셨던 분들한테는 너무 좋은 앱이죠. 근데 이 앱의 단점은 뭐 디자인도 아니고 기능도 아니고 바로 아이패드용 클2랑 PC용 클2의 가장 큰 차이점인 결제 방식이에요. PC 버전의 클2 같은 경우에는 한번 결제를 하면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라이센스를 얻어요. 그런데 아이패드 클2 같은 경우에는 월결제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비싸봐야 얼마나 비싸겠어 하는데 어떤 버전의 앱을 쓰냐에 따라서 가격도 2배 정도 차이가 나고요. 그리고 좀 오래 쓴다고 가정했을 때는 몇 개월 쓰면 PC 버전의 영구 라이센스의 가격을 금방 뛰어넘어 버리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인이라기보다는 서브로 좀 더 활용을 하는 편이잖아요. 아무래도 아이패드로 작업을 한다고 하면.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결제 방식이 클2를 고르지 않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된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클2를 써볼까 했는데 그 월결제 방식이 조금 과하다 싶어서 저는 이제 클2를 사용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많은 분들이 사용하는 이유가 있겠죠. 클2는 이제 만화나 캐주얼 그림체에 좀 특화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에 맞게 내장되어 있는 기능들도 되게 많아요. 물론 저처럼 이제 반실사 그림체를 그리시는 분들도 충분히 많이 사용하고 있으니까 뭐 그림체나 뭐 이런 걸로 고민하지는 마시고 기존의 PC에서 클2를 사용하셨거나 혹은 뭐 PC급으로 내 마음대로 인터페이스나 브러쉬, 뭐 패널 뭐 이런 것들을 커스텀하고 싶으신 분들은 클2를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아트 스튜디오 프로입니다. 뭐 푸크나 클2에 비해서는 인지도는 완전 바닥인 것 같아요. 주변에 아는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나는 이걸로 그림을 그린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잘 모르더라고요. 줄여서 아스라고 일단 부를게요. 아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일단 메인으로 그림을 그릴 때 사용하고 있는 앱이고요. 푸크와 마찬가지로 완전 결제 방식으로 15,000원입니다. 제가 이걸 메인으로 사용하는 이유는 포토샵이랑 가장 비슷해요. 뭐 인터페이스는 물론이고요. 설정, 포토샵 브러쉬를 가져와서 사용할 때 이제 브러쉬를 좀 만지잖아요. 브러쉬 설정 같은 거. 그런 게 정말 포토샵이랑 비슷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디지털 페인팅을 할 때 자주 많이 사용되는 기능들의 뭐랄까 그 세팅이나 그 사용법 같은 것들이 놀라울 정도로 포토샵이랑 되게 비슷해요. 약간 기본에 충실한 느낌이랄까요? 아까 제가 푸크는 키보드 없어도 그리기 편하다고
있다고 했잖아요. 아스는 아마 아이패드 앱 중에서 클튜를 제외하고, 클튜는 이제 PC를 그대로 가져온 거니까 클튜를 제외하고 키보드와의 시너지가 정말 좋은 앱이라고 생각해요. 거의 모든 기능을 자신이 원하는 단축키로 세팅을 할 수가 있고요.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가 그림을 그릴 때 사용하는 패널들이 있잖아요. 뭐 레이어 패널, 그 다음에 컬러 패널, 브러쉬를 이제 저는 자주 바꾸는 편이다 보니까 브러쉬 패널도 계속 고정되어 있으면 좋겠다 해서 써보니까 여기는 브러쉬 패널도 고정이 되더라고요. 작은 화면이라도 분배를 좀 잘 해놓으면 진짜 포토샵처럼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단점도 있습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린 앱들 중에서 유일하게 한글화가 아직 되지 않은 앱이에요. 이제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영어로 되어 있어서 약간 가시성이 좀 부족하기도 하고, 거기에 덤으로 UI가 생각보다 이쁘지 않다고 해야 되나? 물론 이제 포토샵이랑 되게 비슷한 건 좋은데 그래서인지 좀 UI 자체는 크게 그렇게 이쁘다고 느끼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당연히 프크랑 똑같이 자동 녹화 기능도 있고요. PSD도 불러와 치고 포토샵에서 사용하던 브러쉬도 가져와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스가 제일 마음에 들어가지고 아스를 지금 메인으로 사용 중이에요. 포토샵으로 그림을 그리시던 분들이나 가장 근본에 가까운 기능들로 디지털 페인팅을 아이패드로 시작하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아스를 추천드립니다. 자, 이렇게 제가 사용해본 선에서 아이패드 페인팅 앱을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어떻게 도움이 됐을지 모르겠네요. 모두 저 개인적인 아주 주관적인 의견이니까 다른 분들의 영상도 좀 찾아보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그럼 이제 그림 작업용 기기로서의 아이패드는 어떠한가 라는 주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본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누가 그림 그리려는데 아이패드 살까 말까 하시는 분이 있으면 저는 진짜 무조건 사라고 추천드릴 것 같아요. 물론 일반 아이패드 말고 최소 에어나 프로급으로요. 저도 취미로 그림을 그려요. 전문적으로 그림을 업으로 삼을 생각도 없고 그렇다고 누구한테 자랑할 만큼 잘 그리는 편도 아니에요. 제가 그림을 잘 그려서 이 영상을 찍는 게 아니고, 저는 이제 타블렛도 종류별로 다 써보고, 뭐 액정 타블렛, 판 타블렛, 소형, 대형 진짜 다 써보고 지금도 여러 개 사용 중이고요. 이제는 아이패드 프로까지 사용해봤을 때 다양한 장비들을 써본 그 경험에서 나오는 조언을 좀 드리는 거지, 무조건 이렇게 하세요가 절대 아닙니다. 아이패드 프로 4세대 12.9인치 모델을 이제 샀잖아요. 그 후에 제가 최대한 아이패드만으로 그림을 그려보려고 많이 연습을 했단 말이에요. 제가 애플 제품을 태어나서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가지고 확실히 초반에는 이제 안드로이드랑 윈도우에 너무 길들여진 상태라 적응하는데 좀 오래 걸리겠다 싶어서 걱정을 좀 많이 했는데, 적응하는 데는 한 2주 정도 걸렸고요. 제가 포토샵으로 이제 컴퓨터로 그림을 그릴 때와 똑같은 수준으로 그림을 그리는 데까지는 한 달이 안 걸렸던 것 같아요. 뭐 이건 제 그림 실력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금방 따라잡힌 것 같기는 한데, 지금은 요거 이 100만 원이 넘는 이 액정 타블렛도 완전히 그냥 보조 모니터용으로 만들어 버릴 만큼 충분히 아이패드는 그림용으로 추천할 만하다라고 느꼈습니다. 일단 제가 무료 앱은 써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유료 앱은 성능이나 기능 면에서 디지털 페인팅 앱으로서 포토샵한테도 절대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포토샵은 오히려 자주 쓰지 않는 기능들 있잖아요. 애초에 포토샵 같은 경우에는 그림만을 위한 프로그램이 아니다 보니까 이것저것 되게 많은 기능들이 있고, 포토샵도 구독형 서비스다 보니까 좀 그 결제에 대한 단점이 없지 않아 있고, 거기에서 오는 진입 장벽이 좀 높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아이패드 프로나 에어 같은 경우에는 가격 자체가 높기 때문에 그 기기값 자체가 진입 장벽이기는 해요. 아무래도 거의 컴퓨터 한 대 값을 주고 사는 거나 마찬가지니까요. 기기값 같은 걸 제외를 하고 이제 그 디지털 페인팅 용으로서의 진입 장벽을 생각을 하면은 앱도 포토샵보다 훨씬 싼 편이고, 오히려 페인팅 전용으로 나온 앱들이기 때문에 조금 더 기능이나 이런 것들이 페인팅 쪽으로 집중돼 있어서 직관적이기도 하고, 하나하나 뜯어보면서 배우기가 더 쉽죠. 그럼 PC로 그림을 그리던 사람이 아이패드로 넘어가는 거는 어떨까요? 그것 또한 전 찬성입니다. 물론 지금 너무 잘하고 계신 분들이 아예 아이패드만을 이용해서 그림을 그리는 거는 좀 무리다 싶기는 해요. 이거에 너무 적응해버려서 아이패드로 조금 더 작업 영역을 확장해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도 원래 목적 자체는 PC로 그리던 그림을 드롭박스나 아이클라우드를 이용해서 백업을 시켜놓고 아이패드로 외출했을
했을 때, 저 같은 경우는 회사겠죠. 뭐 그런 곳에 가서 짬 날 때 조금씩 만지고 다시 저장하고, 그리고 집에 돌아왔을 때 다시 컴퓨터로 이어 그릴 수 있는 이런 연속성을 가질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아이패드 프로를 산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역전을 해버려가지고 아이패드로만 그림을 그리고 있는 상황이기는 한데, 그만큼 저한테는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뭐 애플이 광고한 것처럼 당신의 다음 PC는 하고 아이패드 프로 광고를 했었잖아요. 그 광고처럼 뭐 전체적인 영역에서는 PC를 아직까지는 그래도 따라잡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뭐 특정 분야에서는 지금도 충분히 PC를 따라잡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디지털 페인팅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했는데 뭐 결론은 저는 너무너무 좋다. 정말 추천드린다. 솔직히 프로까지는 금액이 너무 비싸잖아요. 저도 살 때 좀 많이 고민을 하고 샀어요. 한 1년 반 정도. 3 때 고민을 하다가 고민을 하는 와중에 뽀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4세대를 샀습니다. 살까 말까 했을 때는 사도 될까? 안 될까? 라고 생각들면 안 사는 게 제 소비 철학이거든요. 근데 저는 아이패드를 살까 말까로 고민을 했었어요. 좀 많이 후회를 했어요. 그냥 조금 더 빨리 샀었으면 진작에 더 적응해서 이런 영상도 빨리 만들어서 올렸을 테고, 뭐 유튜브도 조금 더 빨리 시작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지금 고민하시고 있으신 분들이 있다면 프로는 아니더라도 그림용으로는 에어 4세대도 충분하거든요. 그러니까 고민하지 말고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